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한 사랑 관련 명언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도 꾸밀 수도 없다는데 정작 내 애인의 마음을 알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죠. 애인이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저기 지나가는 커플은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데 내 연애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요. 본격 연애 하수들을 위한 연애 상담 방송 연하현상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상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힘든 연애보다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애 하수들을 위한 연애 상담 방송 연하현상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화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저번에 낮에 나갔을 때는 너무 더워서 여름이 아직 안 간 건가 싶더니 밤에는 또 쌀쌀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가디건을 꼭 들고 다니는데요. 추울 때 가볍게 걸쳐주면 체온 보호도 되고 좀 패셔너블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일교차가 크게 차이나는 만큼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저는 요즘 밀려오는 과제 파도에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교수님께서 과제를 많이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밀린 과제를 보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지만 그 이후에 후회할 제 모습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해결하는 중입니다. 제가 무사히 과제를 제 시간에 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노래 유아의 Far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딱 노래를 틀었을 때 작고 빨간 자동차에 올라타 넓은 강 위의 다리를 건너 몽환적인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잠시 잊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항상 듣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과제와 여러 공부로 힘드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골라와 봤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유아의 Far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은 친구의 연애를 듣고 대신 연하현상에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분이 이렇게 두 발 벗고 직접 고민을 보내주신 정도면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친구도 이렇게 연하현상에 고민을 보내는 것을 찬성했고 지금 함께 듣는 중입니다. 이번에 제 친구는 연애한 지 5개월 정도 되었어요. 제 친구가 되게 짧은 연애만 해보느라 그런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 친구가 말하길 친구의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하고 칭찬도 정말 많이 해준대요. 밀당이라는 걸 모르는 정말 제 친구만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근데 제 친구가 요즘 들어 자꾸 얘보다 괜찮은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대요. 제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막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미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는 지금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죄책감이 들고 힘들대요.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드는 제 친구는 무슨 생각일까요? 제 친구 좀 도와주세요.
네, 친구분의 고민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분, 고민자분이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친구의 연애에 이렇게 두 발 뻗고 도와주시다니, 이런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친구분이 연애할 때 나도 모르게 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연애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노래는 수지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입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정말 슬퍼요. 다른 사람은 권태기가 오기 전의 애인을 말하고 너는 권태기가 온 애인입니다. 권태기가 온 지금의 네가 아니라 권태기가 오기 전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의 모습이 그립다는 뜻이에요. 분명 친구분의 애인은 친구분이 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친구분 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친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애인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지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지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친구분이 얘보다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사실 이 생각 자체가 정말 못된 생각이죠. 애인을 옆에 두고 다른 사람과 재면서 연애를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래도 친구분께서 혼란스러워 하신다는 말을 들으니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드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일란 대학의 조지 레비 박사는 120쌍의 커플들을 모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커플 한 명씩을 따로 불러 당신의 연애는 요즘 어떤가요? 당신의 애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니 유독 둘 중 한 사람이 제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만나다 좀 질리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보려고요. 라고 말하는 커플들이 있었대요. 도대체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레비 박사는 이 커플들의 설문조사 결과만 모아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인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런 마음을 품은 연인보다 그 상대방의 문제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콩깍지가 원인이었던 거죠. 속으로 내가 더 아깝다, 딴 사람 만날까?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모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애인을 두고 있었어요.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든 늘 애인에게 칭찬만 받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까지 듣는다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돌려줄 줄도 모르는 친구분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배가 부른 건 어느 정도 맞지만 인성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애도 곧 인간관계 중 하나예요. 유독 한쪽만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떠받들듯이 계속 칭찬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상하관계가 생깁니다. 즉, 평소에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도 계속 옆에서 띄워주다 보면 자기 애가 넘치다 못해 버릇없는 아이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면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신이 이 연애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친구분이 같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데요. 친구분, 애인분은 친구분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고 계신 겁니다. 남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재는 행동을 그만두고 당장 애인에게 가셔서 항상 예뻐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분이 받는 사랑은 쉽게 받을 수 없는 온전한 내 편에게 받는 사랑이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연애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고민 상담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은 연애 하수들을 위한 연애 상담 프로그램 연하연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야기도 진행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배가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분은 연애를 현재 하고 계신 분은 아니래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연하연상에 사연을 보내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연하현상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보통 연애하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사연을 보내시던데 저는 연애도 안 하고 심지어 연애해본 적도 없어서 사연을 보낼지 말지 엄청 고민하다 용기를 내서 한번 보내봅니다. 사실 저는 몸에 타투가 있어요. 막 그렇게 몸에 용이나 호랑이처럼 무섭고 큰 타투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어깨 쪽에 보름달이랑 늑대 한 마리 있습니다. 저는 타투를 좋아하기도 해서 또 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여자는 타투 있는 남자 싫어해. 너 타투 때문에 연애 못하고 싶냐? 라고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그때는 뭐라는 거야 하고 장난스럽게 넘겼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저 타투 때문에 연애 못하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돼요. 네,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고민자분이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분들이 너무 짓궂다는 생각도 들지만 고민자분이 정말 귀엽다는 생각도 듭니다. 걱정 마세요. 타투 때문에 연애를 못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만약 연애를 못한다면 타투 때문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빠를 거예요. 친구분들이 타투한 남자는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이유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번 노래는 적재의 타투입니다. 이 노래는 사랑을 타투에 빗댄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가사 중에 작게 새긴 타투 하나에 내 맘은 이미 푸른 바다에 눈을 감고 하늘을 날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타투를 좋아하고 연애 경험이 없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고민자분께 사랑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어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적재의 타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죠? 그럼 이제 고민 상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타투는 자기 만족이죠. 요즘에는 타투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타투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수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분들의 말처럼 내 타투가 이성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야기 앨런스키 대학 연구팀은 여자들이 문신 있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연구팀은 2,400명의 여성을 모집했죠. 그리고 사진 2장을 보여줍니다. 같은 사람의 사진이지만 차이는 딱 하나, 타투의 유무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어떤 남자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아니면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지를 물어봤대요. 과연 대답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여자는 문신한 남자가 더 매력적이고 남자답게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문신한 남성과는 결혼이나 진지한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연구팀은 남성성이 강해 보이는 남자는 결혼 상대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동적이거나 강압적이고 위험한 일에도 마구 뛰어드는 단점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즉, 타투는 남성성을 부각시키고 여자들에게 남성성이 강할 때 생기는 단점들을 떠오르게 만들어 진지한 연애 상대로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고민자분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고민자분 생각해보세요. 타투가 좋은데 연애 때문에 타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대화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이상형과 거리가 멀다 해도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다면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시고 취미나 일상생활 같은 사소한 것들을 대화하며 천천히 알아가 보세요. 고민자분이 나는 타투가 있으니까 모두 나랑 연애하기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난 타투가 있어서 첫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여. 그러니 대화를 통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꼭 보여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분께 다가가길 바랍니다.
만약 연애 시작하실 때 고민이 있다면 연하연상에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고민 상담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연애에서 성숙하고 깊은 연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애 하수들을 위한 연애 상담 방송 연하연상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은 고민자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연애할 때 내가 아깝다고 생각되는 이유와 타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연애가 조금은 수월해졌기를 바라며 오늘의 연하연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의 임혜영, 기술의 조수민, 모니터의 황서연,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임화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